많이 알고 공부해야지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봐야지만 제대로 비판할 수 있고 제대로 비판할 수 있을 때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번 고신세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1년 대트렌드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보고 자료를 보면서 지난번에 지금 연속으로 찍기 때문에 반응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몰라요. 좋았다고 가정을 하고 안 좋았으면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각 분야에 다 전문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전문가는 아니고 그 유명한 선무당입니다. 사람 잡는 선무당인데 그래도 우리가 공부한 걸 여러분이랑 같이 공부하는 방송 나누자는 마음으로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어디서 저희가 줍줍을 잘 해와갖고 네. 좀 굵직굵직하게 되게 좋은 데이터야. 왜냐면 이거는 저희 생각이 아니라 무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가장 큰 업체인 페이스북에서 진짜 뭐 수억 건일 거예요. 수억 건의 인스타그램을 수억 건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내온 거기 때문에 아주 인사이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세 가지 주제를 얘기해 볼 건데 첫 번째는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코로나 시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고 모든 보고서가 그 얘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분야가 가장 혁신적일 것이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고약가님도 같이 소름이 돋았는데 뭐냐?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에듀케이셔널 테크놀로지 그냥 에듀케이션이 아니에요. 교육 기술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라는 게 이게 여기 다 통틀어서 1등인 것 같아요. 2019년 대비 2020년 코로나가 터지는 시기부터 해갖고 10배가 늘어납니다. 9.6배.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인도뿐만 아니라 저는 좀 우리나라가 이거에 대해서 느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느리죠. 그러니까 교육 혁신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요. 에듀테크 기업들이 어마어마한데 우리나라는 조금 뭐 많이 부족한 게 그러니까 있죠.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런 거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기존의 교육 업체나 교육 기관이 테크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완전 테크 기업들이 교육으로 뛰어들고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근간이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학은 우리나라가 유독 심해요.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공채라는 게 워낙 막강한 문화. 대기업에 들어가야 월급쟁이로서 어느 정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 대기업 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거기를 그다음에 정직원이 엄청나게 강한 정규직이 엄청나게 강한 문화. 미국은 여러분 정규직이라는 게 없어요. 엄청 강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 들어가야 돼서 그 필터링을 해주는 게 대학인데 우리나라가 그 스펙트럼에서 정도가 높은 거지 미국도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미국에서 그 데이터를 증명해주는 좋은 예가 여러분이 정말 많이 들어본 교양대학들 세인트 존스 콜리지 그래서 책 100권 읽으면 졸업합니다 이런 것들 있죠. 되게 멋있죠. 되게 멋있단 말이야. 저게 교육이지. 책 100권 읽는 게 교육이지. 맞아요. 정말 좋은 교육이죠. 그럼 취업은 어떻게 됐냐. 그 미국 천조국이라는 미국에서는 어떻게 됐냐. 예? 그 미국은 여러분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그 의사별로도 평균 연봉이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게 매년 되게 잘 나오거든요. 리버럴 아츠 스쿨 교양 대학이 연봉이 꼴찌 오브 꼴찌예요. 참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단은 여러분 대학이라는 기능의 반은 뭐냐면은 기업이 믿고 뽑을 수 있는 애를 골라낼 수 있냐 없냐인데 지금 보세요. 이거는 제가 몇 번 신박사 TV에서도 말씀드렸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옛날에는 맞아요. 좋은 기업은 뭐 구글이나 애플 같은 거 하는 거는 대학 가는 것보다 더 경쟁률이 세요. 그러면 걸러내야 되는데 지금 모든 대기업 잘 나가는 미국 대기업이나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테크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좋은 사람을 골라내는 시스템을 셋업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되게 무서운 건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됐죠? 가속화. 로켓 타듯이 올라갔어요. 왜? 어차피 이제 면접도 비대면이고 다 비대면의 시대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코딩 테스트 회사로 나오지 않아도 집에서 보면 돼. 면접하면 돼. 대학이 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들이 문제도 낼 수 있고 학점 같은 거 필요 없다. 예를 들어 학점 2.2가 있고 4.5가 있는데 컴퓨터공학과 친구가 그러면 4.5가 2.2보다 코딩을 잘한다는 걸 100% 개런티할 수 있냐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로 개런티할 수 있냐? 우리가 이런 코딩을 짜갖고 결국에는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 채용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이 코딩을 직접 짜봐서 잘하면 뽑으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대학 교육이라는 게 완전히 붕괴가 되고 있고 미국도 여러분 어떤 조롱글이 올라왔냐면은 코로나 터졌을 때 넷플릭스 뭐 20불 뭐 디즈니 15불 뭐 이렇게 OTT 방송들 있잖아요. 그래서 몇 불 하버드 35,000불.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학 교육이라는 게 온라인으로만 하면은 도대체 그냥 OTT 방송이랑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준비도 생각보다 잘 안 돼 있어. 근데 이거를 지금 테크 기업들이 벼르고 있었는데 찬스다. 찬스가 온 거지. 예를 들면 여러분 벌써 우리나라 여러분 뭐 학부모가 아니신 분들은 잘 모를 텐데 그 초등학교 뭐 중고등학교 이런 친구들은 그 비대면 교육을 엄청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서 벌써 우리나라에서도 누가 그거 초반에 엄청나게 치고 들어왔냐? EBS가 당연히 제일 열심히 했겠죠. 근데 네이버 엑스퍼트 네이버는 여러분 그런 거 가르치는 플랫폼을 이미 다 셋업을 해놨기 때문에 밴드랑 해갖고 쓸 사람은 쓰라고 다 무료로 공급을 해버렸어요. 누가? 포털 업체가. 이렇게 혁신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테크놀로지나 특히 요즘에 잘 나가는 AI 등등이 가장 못 들어갔던 곳이 교육이긴 했어요. 왜냐면 이 교육 자체가 이런 혁신에 대한 거부 반응 또 이거에 대한 뭐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런 게 할 수 없다 그런 컸었는데 거랑. 지금 딱 코로나 터지면서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테크놀로지와 온라인 상황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야. 그러면서 그 전에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잘 침투하지 못했던 기술들이 이제는 뭐 거의 대세가 되고 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이널 타임즈에서 2020년 마무리를 할 때 기업들이 칼럼을 썼거든요. 기업 대표가 1번이 에듀테크 기업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전 세계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약 90%가 휴교를 했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따 학교를 못 가니까 자연스럽게 온라인 교육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이제 걱정거리가 있는 거지. 뭐냐면 저희 딸도 이제 저희 딸이 지금 4학년이거든요. 5학년 올라가죠. 5학년 올라가죠. 그래서 요즘에 줌으로 수업하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소위 무크 온라인 그 대학 때도 알았다시피 이 온라인 교육의 큰 단점이 무엇이냐면 양극화. 원래 잘하는 애는 더 잘하고 못하는 애는 못하는 결과가 벌어지는 엄청 거죠. 심해요.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일수록 더 자기 주도 학습을 해야 되는데 누가 자기 주도로 학습을 하냐? 원래 잘했던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온라인 교육이 뭐 한 달, 두 달, 뭐 5달이 아니라 지금 1년, 뭐 올해까지 뭐 2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아이들 간의 그 양극화. 그러니까 원래부터 잘했던 애들은 뭐 유지하거나 더 잘하거나. 근데 그전에는 못했던 아이들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온라인 교육이 들어와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교육이 들어와서 이거를 그런 그 불평등을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요즘에 나오는 그 테크놀로지가 그런 것들 좀 해소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교육에서 중요한 것이 모티베이션, 또 피드백 이런 건데 그냥 착 싸주는 거는 그게 안 되잖아. 요즘에는 뭐 챗봇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해서 실시간으로 피드백도 할 수 있게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뭐 게다가 개개인마다 다 다른데 뭐 AI가 개인 맞춤형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테크놀로지가 잘 들어가서 온라인 교육의 어떤 문제점을 좀 해결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 나온 김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인 재교육도 엄청나게 중요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연결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요즘에 애들 30만 명이 안 태어나요. 저만 해도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난 세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너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에 여러분 재교육을 통해서 이게 벌써 20년밖에 안 남았어요. 재교육을 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재교육은 이제 필수 오브 필수가 돼갖고 재교육이라는 거는 그냥 이게 일반적으로 잘 없었던 거기 때문에 되게 그 다음에 요식행위처럼 되게 뭐랄까 좋은 컨텐츠가 없었는데 재교육으로 여러분이 좋은 컨텐츠를 만든 성인 교육으로 좋은 컨텐츠 만들면 엄청나게 여기 비즈니스 오퍼튜니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유행이 싹 거의 이제 조금 풀이 꺾여서 가는 게 예를 들어 온라인 스토어에서 뭐 파는 거 가르치는 거. 왜? 이런 게 어디 교육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모든 업체에서 그다음에 개인이 너도 나도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거 파는 법을 알려줬는데 이제 이게 끝났고 근데 그러면은 그런 웹페이지에 좀 좋은 게 있냐? 생각보다 컨텐츠가 탄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됐던 간에 내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과외하면 옛날에 어린이만 가르치고 초중고생만 가르쳤잖아요. 내가 성인을 뭔가 과외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서 여러분이 툴도 잘 다뤄요. 줌으로도 다루고 아니면 어떤 거 이렇게 채팅창으로 피드백도 잘 주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커리큘럼을 잘 준비하면은 이런 게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좋은 세컨잡이나 아니면 이런 플랫폼을 만드시는 분들한테 엄청나게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하는 비즈니스 하나가 에듀테크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교육의 맹점이 뭐냐면 컨텐츠 부족도 말씀하셨지만 모티베이션, 또 피드백 등등 실제로 도움을 주고 있는 건가 없는 건가를 이거 가능하기도 힘들고 또 이 분이 스스로 공부를 했을 때 그 효과가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 더 나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거를 기술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기술을 통해서도 충분히 교육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이제 과제인 거죠. 우리가 그걸 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왜냐면 온라인 교육의 한계가 그거니까. 반대로 이거를 해내는 그 에듀테크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잘 나가게 되겠죠. 온라인 교육을 했는데 불구하고 이 테크놀로지가 이 사람을 공부하게 만드는 거야. 원래는 심지어 자기 주도 학습을 못했던 사람도 이걸 하게 되면 자기 주도 학습이 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소름 돋는 연결점이 있는데 나 이거 소름 돋았어요. 아까 고 작가님이 말한 거를 우린 평소에 공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이걸 데이터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브라질 말로 뭐죠? 완전한 집중력. 완전한 집중력이라는 단어가 이게 포르투기시예요. 그러니까 그게 몇 배 올랐죠? 2.1배. 와, 2.1배. 근데 여기서는 코로나만 연결된 건 아니고 브라질이 땅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빈민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브라질 정부 뭐 바보겠어요? 이 빈민을 교육을 안 시키면은 답이 없다는 거라서 이게 온라인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브라질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냐? 아까 고 작가님이 말씀해 준 거예요. 이 온라인 던져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완전한 집중력을 갖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 사람들이 자기네 인스타그램에서 그다음에 자기네 페이스북에서 어떻게 하면 집중을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뭐까지 껴있겠어요? 코로나 시국이 껴져서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완전한 집중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다는 건 단지 교육에서만 나온 건 아니에요. 100%. 그렇죠. 네. 코로나 때 뭐가 있었겠어요? 재택근무를 많이 하니까 집중도가 확연히 떨어진다. 그러네. 원래 안 했던 기업들은요. 그거 저희는 원래 재택근무에서 체인지 그라운드는 되게 그냥 별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맞아요. 별다른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애들이 학교를 안 가도 원래 재택을 하고 있었으니까 대응이 쉬웠는데 재택뿐만 아니라 애들도 학교를 안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포인트네. 완전한 집중력이 아이들 교육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까 같이 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모님도 집중력이 되게 중요한데 지옥이야 지옥. 예,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 되는 집은 잘 되겠지만 그렇죠. 이게 뭐랄까 가족 간에 불협화음이 생긴 데는 완전 그렇죠. 지옥이 열리는 거예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엄마가 뭐 집안일하고 제가 일하고 첫째가 만약에 온라인 수업을 하면 7살짜리 아이가 할 게 없어. 혼자 노는 것도 한계고 혼자 공부도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얘도 이제 참다가도 못 참고 막 괴롭히고 갑자기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그다음 혼났다가 또 보듬었다가 완전한 집중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교육이 엄청 중요한 이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은 멕시코에서 나온 얘기인데 재밌어요. 이번엔 네오뱅킹. 그러니까 네오뱅킹 그러니까 온라인에 관한 뭐 핀테크 전반적으로 이런 걸 다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스페니쉬로 멕시코는 스페니쉬 쓰니까 에듀케이션 뭐 파이낸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듀케이션 파이낸스 그러니까 금융 지식이라는 게 1.8배 2배가 올라갔대요. 이거는 우리나라나 멕시코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멕시코는 현금이 주요 결제가 많았었는데 이게 디지털 뱅킹이 바뀌면서 이런 이제 이슈가 많이 나왔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번에 코로나 하고 나서 왜냐면 어차피 오프라인 은행을 가는 것도 사람 대면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기피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보다 더욱더 디지털 뱅킹, 모바일 뱅킹에 신경을 쓰는 거지. 근데 이 분야에 지금 가장 큰 이슈는 그거죠.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주로 얘기했던 거지 핀테크였어요. 핀테크죠. 핀테크 같은 경우는 금융회사가 테크놀로지를 도입을 해가지고 어떤 뱅킹이나 결제 수단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대세가 바뀌었죠. 테크핀. 금융회사가 아니라 테크놀로지 기업이 이 금융에 들어가서 아주 이 금융 어떤 그런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게 이제 카카오랑 네이버인데 재밌는 게 카카오가 뭐 이제 들어간다 네이버 들어갈지 모른다고 했을 때 그냥 우리 일반적인 이미지는 뭐였냐면은 야, 들어가도 야 은행이란 것이 규모도 엄청 크고 자산도 많고 이 등치가 큰데 어떻게 걔네들이 하냐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파일을 뺏기고 이 있어. 디지털 기업들이 엄청 크다 보니까 제가 최근 오늘 주가 보고 놀랐어요. 뭐냐면 오늘 네이버랑 카카오랑 주가를 봤는데 네이버 시총이 50조더라고. 카카오는 40조 육박해요. 근데 제가 올 5월 달인가? 아니 작년 5월 달에 금융회사 시총을 다 합친 게 50조였대. 그러니까 지금 좀 올랐겠죠. 요즘에 올랐으니까. 지금 카카오랑 네이버 합치면 시총이 90조예요. 우리나라 금융사의 모든 걸 다 합쳐도 올랐다 하더라도 한 70조?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네이버랑 카카오 들어갔을 때는 등치 큰 애들이 싸우는 곳에 좀 이제 새롭고 젊고 그러나 등치 좀 약하지만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사람이 진출했다고 한다면 지금 테크 기업들 워낙 잘 나가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됐냐면 걔들이 등치가 더 커. 자본력도 훨씬 좋아. 아, 지금 다 들어온다고 난리가 그러니까 이미 뭐 그냥 자본력에서도 뭐 찍어 누를 수가 있는데 원래 이런 기업들은 혁신이 몸에 돼 있는 혁신 그 뭐냐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를 통해서 더욱더 각광받는 게 테크 기술이잖아요. 그러면 아니 뭐 어디 은행이 잘하겠습니까? 네이버가 카카오가 잘하겠습니까? 당연히 네이버 카카오가 잘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안 하는 게 없더라고. 제가 오늘 뭐지 뉴스 보니까 올해 안에 손보사도 만들 수 있다 하더라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미 네이버 파이낸싱 해가지고 미래에셋이랑 같이 조인트 해가지고 진출하고 있는 거고. 저도 그 네이버 페이 쓰고 있는데요. 네이버 통장 광고를 계속 봐. 그러면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몇 개 또 재밌는 썰 하나 얘기해 드리면은 제가 어디 보고서에서 봤는지 어느 책에서 봤는지 솔직히 좀 옛날에 봐서 까먹었는데 벌써 6개월 전이면 옛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골드만삭스 투자은행이죠. 일반 은행이 아니라 투자은행이죠. 투자은행. 근데 얘네는 이제 투자하는 애들인데 이 골드만삭스에서 대표인가 회장인가 아무튼 얘네가 뭘 선언했냐면은 우리의 라이벌은 이제 다른 투자은행이 아니라 구글이라고 디클레이션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났어. 네. 그래서 골드만삭스와 관련해서 되게 놀라운 뉴스가 있어요. 지금 모르겠는데 내가 얼마 최근까지예요. 최근까지 맞을 거예요. 워런 버핏이 2008년도 금융 위기 이후에 골드만삭스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작년인가 얼마 전에 처분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어떤 이런 금융 쪽에서 대세도 이런 금융 회사가 아니라 테크 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거. 그리고 이미 뭐 중국에서는 이미 다 이게 거의 대세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썰 하나 풀어드릴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뇌피셜로 계속 생각해보는 건데 꾼들이 과연 스타벅스가 은행으로 진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나는 이거 얘기 듣고 소름이 너무 돋아갖고 왜냐면 여러분 스타벅스는 저도 스타벅스에 지금 한 15만 원 디퍼짓이 있거든요. 캐시를 갖고 있는 양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마이크로뱅크는 가능해요. 아주 작은 자본의 뱅크는 지금 당장도 가능하고 앱도 완벽하게 해놨죠. 심지어 지점도 있잖아요. 지점도 있죠. 그다음에 카카오는 그 카카오 아니라 그 스타벅스는 뭐가 다르냐? 일반 은행은 만약에 이 은행이 위태위태하다 그러면 뱅크런이라는 게 발생해요. 사람들이 인출을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미 그거를 디파짓으로 넣는 거기 때문에 그걸 환불받지 않는 이상 지금 구조에서 뱅크런 그러니까 돈을 누가 인출을 해갈 일이 없어요. 이거 지금 캐시에 대한 이자만 해도 아무리 이자율이 낮아도 생각보다 클 거예요. 굴리는 돈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보면서 그다음에 옛날에 에어비앤비도 수익 없을 때 자기네 이렇게 현금 흐름 있잖아요. 이 현금 흐름 갖고도 비즈니스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소름 돋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금융 지식이라는 게 우리 일반인들이 주식 공부하고 뭐 연금 공부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복합적으로 세상이 지금 이렇게 빨리 바뀌고 있다. 그거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금융 아닌가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야기 이제 마지막 주제는 그거예요. 이제 호주 얘기, 하이브리드 쇼핑이래요. 그러면서 뭐죠? 온라인 쇼핑도 있고 언박싱도 있는데 난 이게 너무 웃겼어. 온라인 쇼핑이
전년 대비 4.4배. 코로나 시국에 확 늘어나요, 확실히. 그렇죠? 4.4배 늘어서 이거는 당연한 건데 저는 너무 웃긴 게 뭐냐면은 언박싱이라는 단어가 그래. 저는 유튜버만 쓰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언박싱 영어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딸 옛날에 어린이 이제 우리 딸 이제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3살 4살 때 동요가 뭐가 있었냐 우리 때랑 달라요. 뭐 아빠인 줄 알았는데 택배 아저씨 이거예요. 그러니까 택배 아 이거 미안해 딴 얘기긴 한데 그거 아니 이제 우리가 테크도 얘기했으니까 비슷한 맥락에 테크가 있어요. 저희 아들이 아침에 제 얼굴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봐. 이렇게 왜 이렇게 진지하게 보나. 근데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아빠 얼굴 잘못됐네. 아빠 얼굴 버그인데 그러는 거야. 그러네. 그러니까 그게 용어가 그냥 바뀐 자연스럽게 거예요. 바뀐 거예요. 아빠 얼굴이 버그래. 그러니까 그 우리 딸도 그 택배라는 용어가 입에 진짜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택배 받았을 때 그 소소한 즐거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이제 택배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 스며든 것처럼 이 언박싱,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1부에서 핸드메이드 주얼리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볼 때 비즈니스 오퍼튜니티인 것 같아요. 확실히 사람들이 좀 격리되고 낙이 없으니까 아주 소소한 즐거움에서 즐거움을 맞아요. 느끼고 있어요. 옛날에는 예를 들면 굵직굵직한 거 해외여행 뭐 이렇게 센 것들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좀 내 레벨로부터 뭐 좀 좋은 데서 외식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언박싱 나는 놀랐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왜냐면은 인지할 수 없는 영역 우리가 볼 수도 없는 영역 빅데이터만 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보세요. 여러분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 언박싱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이 소확행의 즐거움이 늘지 않았나. 그러게.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비즈니스에서 뭐 돈을 벌 때 되게 굵직한 걸로 이것만 시장이 아니라 되게 별거 아닌데 나는 이걸 잘해서 사람들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다. 이게 옛날 때 원래 좀 한번 이렇게 흐름이 갔던 건데 다시 잦아들다가 다시 이제 코로나 하면서 다시 확 뜨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그게 큰 돈 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생각해서 굳이 돈벌이가 아니라 이런 걸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작은 거라도 포장해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선물해주면은 지금 사람들이 그걸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게 데이터로 나온 거예요. 네. 그것 자체가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 온라인 쇼핑이란 말 자체가 또 4.4배 오른 게 예. 참. 엄청난 거죠. 쿠팡이 그래서 올해 IPO 한다잖아요. 그래서 손정희가 계획을 갖고 있다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교육, 그 다음에 네오뱅킹,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은 확실히 교육이 좀 워낙 중요한 거고 교육은 제가 나중에 고작가님의 진짜 고신세에서 대학의 붕괴에 대해서 좀 각 잡고 한번 얘기해 드릴 거예요. 뭐 연봉부터 이런 것까지 싹 다. 한번 그 자료를 싹 다 조사해 갖고 대학이 얼마나 빨리 붕괴할 거고 관련 비즈니스가 어떻게 흥망성쇠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고신세에서 한번 코로나 심층적으로 때 재확인됐던 부분이죠. 심층적으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신세는 여기까지고 저희는 이제 마지막 3부에서 더 알찬 얘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